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캡틴 마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캡틴 마블에 등장하는 씬 스틸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스토리 먼저 듣고 오시죠. 때는 1995년 공군 파일럿이었던 캐럴 댄버스는 지구에서의 기억을 잃고 크리족의 전사로 살다 지구로 불시착하게 된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실드의 요원 닉 퓨리와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숨어있는 스크럴이란 외계 종족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위기에 빠진 어벤져스의 희망, 그녀의 기원과 진실은 무엇일까? 영화 캡틴 마블입니다. 이번 캡틴 마블에는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또 90년대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익숙한 캐릭터들도 옛날 모습으로 재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닉 퓨리가 등장합니다. 캡틴 마블의 자랑스러운 아들, 효자 닉 퓨리. 효자 닉 퓨리가 실드 요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양쪽 눈이 멀쩡한 상태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번 작품에서 캡틴 마블과 함께 그녀의 지구에서의 기억이나 여러가지 사건들을 짚어가면서 스크럴에 대한 이야기, 혹은 실드 내부에 있는 이 스크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그가 왜 아이언맨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슈퍼 히어로들을 모으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피니티 워 마지막에 봤던 그 삐삐 있잖아요, 삐삐 호출기, 그 호출기를 어떻게 해서 닉 퓨리가 갖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 편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와 함께 관을 가는데 실 따라가는 것처럼 필 콜슨도 오랜만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머리가 상당히 또 풍성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옛날에는 머리가 많았다, 또 콜슨과 닉 퓨리가 어떻게 만나서 어떠한 관계였고, 이제 그 둘이 신뢰를 어떻게 쌓아서 이 실드라는 조직을 어떻게 키워왔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난이 나오는데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춤 대결이 지고 난 후 장렬하게 사망한 로난. 캡틴 마블 영화에서 크리족과 스크럴 종족의 대결, 전쟁을 또 그리고 있고, 이 캡틴 마블을 개조한 것도 크리족이며, 그 다음에 이들이 함께 스크럴을 사냥하는 혹은 크리 종족의 부대와 같은 스타포스의 일원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로나는 캡틴 마블의 상관 혹은 주드로 같은 이 사령관급의 이런 캐릭터로 등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마냥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크리족 전사로 잔다르인과의 평화협정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그런 급진파적인 성격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도 한쪽으로는 악한 성질을 띠거나 혹은 반란을 위해서 협조하고 있는 그런 식의 입체적인 캐릭터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이번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일을 겪고 그것을 계기로 통해 악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또 로난의 부하이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등장했던 코라스 역시 재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네르바라고 불리는 여성 캐릭터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 미네르바 같은 경우에는 캡틴 마블과 라이벌 같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초반에 아까 말한 대로 스타포스 일원으로 같이 다니기 때문에 뭔가의 갈등이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과연 끝까지 캡틴 마블의 동료로 나올지, 아니면 로난과 같이 흑화하여 뭔가 이렇게 새롭게 분리되어 나갈지, 이런 점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씬 스틸러는 바로 구스입니다. 원작에서는 스타워즈 팬이기도 했던 캡틴 마블이 스타워즈의 추바카의 애칭인 추이를 붙인 고양이가 있었는데요, 예고편과 포스터에 등장하면서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독특한 점은 이미 스타워즈의 판권을 갖고 있는 디즈니가 추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구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점인데요, 캐럴 댄버스가 공군 출신이라는 설정에 맞춰서 이 탑건에 나오는 구스라는 캐릭터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스는 원래 이제 플러켄이라는 외계 생명체예요. 에일리언처럼 뭔가 막 훅 튀어나오는데 안에는 뭔가 다른 공간도 있고, 이걸 통해서 공간 이동도 할 수 있다,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 거의 영물이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지능도 상당히 뛰어나서 사람이 하는 말은 웬만큼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고요. 후각이 조금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요게 조금 약점이라고 해요. 대부분 그 동물 캐릭터들이 후각이 너무 예민한 나머지 냄새가 너무 진하면 이렇게 괴로워한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구스도 그런 약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원작에서는 캐럴이 평범한 고양이인 줄 알고 데리고 왔으나
로켓 라쿤에 의해서 이 정체가 밝혀지면서 상당히 위험한 종이고 번식력도 빠르기 때문에 당장 죽여야 된다고 했지만 캐럴 댄버스가 본인이 키우기로 하면서 캡틴 마블의 일종의 애완동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한 번에 뭐 알을 100개씩 낳는다고 하고 입안에서 그 촉수가 튀어나오고 막 잡아먹는 대로 막 어딘가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사라지니까 상당히 위험한 종이 맞겠죠. 네, 근데 이제 이번 영화에서는 이 구스가 대활약을 한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이 많이 주목해 주시고요. 시사회가 끝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다 고양이 얘기밖에 안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강렬한 씬 스틸러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4마리의 실제 고양이가 구스를 연기했다고 하는데 정말 고양이를 좋아하는 집사님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 램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공군 파일럿 마리아 램보라는 캐릭터인데 캐럴 댄버스랑 원래 절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캡틴 마블의 스토리가 지구로 돌아온 시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캡틴 마블과 과거에서는 친구였지만 현재도 친구일지는 좀 의문이 있고요. 시사회 이후에 이 캐릭터가 캡틴 마블의 감정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건드는 그런 캐릭터다라고 한 걸 보아서는 그 두 사람이 우정을 되찾아가는 과정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럴 댄버스가 사라지게 된 이후에 혼자 남아서 지구에 있으면서 캐럴 댄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생각이나 의미, 흔적들을 이 친구가 남겨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마리아 램보를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씬 스틸러로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 3명의 마블, 그리고 두 번째로 스크럴, 그리고 세 번째로 씬 스틸러들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캡틴 마블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할 게 있거나 아니면은 캡틴 마블을 보고 나서 어벤져스에서 이 캡틴 마블이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저희가 알게 된다면 혹은 이렇게 좀 뇌피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크였고요. 무비적 부비적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모두 부탁드립니다.